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뭔가 너무 꼼꼼하네요. 그냥 대충 푸세요. 저는 대충 풀면 저 같으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봐요. 정규분포 나왔지? 아는 게 뭐 있어?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이 60이니까 여기 60 써. 여기가 10이고. 60부터 65니까 65 해가지고 뭐 이거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풀어보면 답이 틀릴 겁니다. 자, 틀릴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뭔지 따지지 마. 뭔지 따지지 말고 통계 문제에는 정규분포 문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조금 전에 푼 것처럼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조금 다르게 푸는 게 있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이런 이상한 기호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X바라는. 이런 게 안 나오고 그냥 멀쩡하게 깔끔하게 생긴 X였어요. 얘는 다르죠. 앞으로 이걸 보면은 야 푸는 거 비슷한데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어가 X가 아니고 X바거든요. 그래서 여기 X바를 쓰는 습관을 꼭 기르세요. 왜냐하면 문제가 다르다는 걸 구분하지 않으면 바로 틀리니까. X바를 쓰고 여기에 60 쓰는 것도 똑같거든요. 60 쓰는 것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만 달라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때는 뭘 썼어요? 10을 사용했죠. 근데 이게 X바라면은 10을 사용하지 말고 10에다가 여기 잘 읽다 보면은 표본의 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본의 크기. 뭔지 관심 갖지 마세요. 지금은 관심 갖지 말고 이 표본의 크기를 보통 n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합니다.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을 여기 써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도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10이죠. 10 나누기 얼마? 루트 16.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10 나누기 4입니다. 얼마요? 얼마? 2분의 5. 얼마? 숫자로 따지면, 소수로 따지면 2.5. 요겁니다. 요거만 살짝 고쳐 써주시면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60부터 65 사이의 함유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65가 여기 있네요. 그럼 이 넓이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Z로 바꾸는 것도 똑같습니다. Z로 바꾸면은 여기는 0되고 이거에서 이거 빼면은 5인데 얘로 나누는 겁니다. 얘로 나누면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Z가 0부터 2 사이의 확률을 찾아주면 된다. 자,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나중에 이걸 문제를 푸는 걸 알고 나서 이게 왜 다른가, 어떤 건가, 그거는 나중에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를 생각하면 복잡해서 안 돼요. 간단합니다. 포인트만 다시 정리할게요.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거 그리는 건 어떻다? 똑같아요. 그런데 뭐 보고 구분한다?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확률인데 X가 아니고 누구야? X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X바를 꼭 써주세요. X바를 쓸 때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60이라고 쓰는 것도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여기에 쓰는 것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보통 때는 10을 썼죠. 근데 10 말고 10에다가 뭘로 나눈 거? 표본의 크기라고 나오는 게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에 루트 씌운 걸로 나눈 거.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얼마요? 2.5. 그래서 여기를 2.5라고 표현만 하면은 나머지는 앞에서 풀었던 정규분포 문제하고 똑같이 풀 수 있다. 그래서 여기 65 찍고 이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이거 Z값으로 바꾸는 거는 여전히 똑같다. 이놈에서 이놈 빼니까 5인데 그걸 10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얘로 나누는 겁니다. 2.5로 나누면 얼마다? 2다. 그래서 0이니까 이 넓이는 Z표에서 찾으면 된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왜 제가 정규분포를 오랫동안 해왔냐면은 정규분포 과정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럼 정규분포랑 거의 똑같게 푸는데 어디만 고쳐 쓰면 된다? 요 부분만 고쳐 쓰면 된다. 그냥 표준 편차를 쓰는 게 아니고 표준 편차를 뭘로 나눈다?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눈다. 요거만 신경을 써서 풀면 되겠다.
자. 이런 겁니다. 표본 평균이 어렵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언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렇게 그리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에는 X 해놓고 한 가지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새로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 뭐죠? X바가 어쩌고 저쩌고 확률 이걸 묻는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개의 푸는 차이는 이거예요. 여기를 그냥 시그마로 쓰느냐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으로 쓰느냐 요 차이만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정규분포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진짜 포인트는 뭐냐? 위에 문제인지 아래 문제인지를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풀어봤던 문제는 문제에 바로 X바가 어쩌고 저쩌고 할 확률이라고 해서 이 기호가 바로 보이니까 밑에 문제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는 정규분포라는 단어는 나왔는데 여기에 기호로 질문이 안 나와 있다고요. 질문이 기호로 안 나왔을 때 위에 문제인지 아래 문제를 가려내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역시 제가 늘 강조하는 주어를 찾으면 됩니다. X바 문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25분 이상일 확률이라고 했을 때 주어가 필요하죠. 이 주어를 보세요. 이 주어가 별다른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정규분포 문제로 풀면 됩니다. 근데 주어 부분에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25 이상인 놈이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손님이에요? 네. 뭐가 25분 이상이죠? 식사 시간인데 식사 시간이 어떤 한 명의 식사 시간이에요? 여러 명의 평균이에요. 평균이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 한 명이 아니고 16명의 평균이구나 라는 걸 읽으면은 이게 표본 평균입니다. X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X바의 문제고 요게 N이구나 하는 걸 눈치채기만 하면 끝. 그럼 이걸 눈치채면은 이렇게 풀면 되죠. X바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평균이 24니까 24 쓰고 표준 편차를 6으로 쓰는 게 아니고 6 나누기 루트 16. 그럼 얼마? 4분의 6, 2분의 3, 1.5 해놓고 25보다 클 확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 뭘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X바라는 걸, X바 문제라는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느냐? 뭐 보고 알아낸다? 뭐 이상일 확률, 뭐 이하일 확률 할 때 그 앞쪽을 읽어야 됩니다. 그 주어가 뭐다? 몇 개의 평균이 뭐보다 클 때 크다. 이런 식으로 평균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주어에. 그때 X바 문제라는 것을 눈치채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겁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하세요. 오늘 집에 가서 개념 정리 노트 해오는 것도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정규분포 문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리는데 X 문제와 X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말로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말로 나왔을 때. 네. 이게 이거는 X 문제, 밑에는 X바 문제. 차이는 여기에 표준 편차를 쓰느냐,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L을 쓰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주어 보고 한다. 주어 보고. 어떤 강아지가 사람을 물 확률이 30%이다. X 문제예요? X바 문제예요? X. 4명의 점수의 평균이 50점이 될 확률이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X 문제예요? X바 문제예요? X바. 그 다음에 3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50kg를 넘을 확률. X예요? X바예요? X바. 어떤 학생의 몸무게가 30kg 이하일 확률. X 문제예요? X바예요? X. 이해되시죠? 주어가 다릅니다. 질문 자체가 한 개에 대해서 묻느냐, 여러 개의 평균에 대해서 묻느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목차를 외워야 됩니다. 목차를. 지금 여기는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뭐가 있다고 해서 어떤 한 놈을 묻는 게 있고 여러 개의 평균에 대해서 묻는 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놈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놈이. 어떤 놈이 있느냐. 문제 10번을 보시면은 문제 10번을 보면은 문제 10번이 아니죠. 12번이죠. 문제 12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쩌고 인 정규분포 따른다고 하죠. 자, 정규분포 문제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 누구와 누구? X와 X바. X바는 뭐지? 여러 개의 평균. 그런데 N제곱개의 사과를 임의로 추출하여 한 상자에 포함할 때 한 상자의 무게가 얼마의 확률? 4kg 이상일 확률이 0.5이고요. 냅두고. 자, 여기입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뭐 이상의 확률을 물었는데 4kg 이상인 게 누구예요? 뭐예요? 한 상자의 무게죠.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규 분포하는 거는 사가 상자가 정규 분포한다고 했어요? 아니죠. 뭐가 정규 분포한다고 했어요? 사가 한 개가 정규 분포예요. 어떤 정규 분포를 하냐면은 평균이 얼마? 25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 25.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을 보면서 이제 천천히 따져보는 겁니다. 한 상자는 사과를 몇 개 넣었대요? N제곱개. 뭐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한 상자의 무게라는 건 뭐냐면은 사가 N제곱개의 합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10개라고 해봅시다. N제곱이라고 외우면 귀찮으니까 10개의 합이 4kg보다 큰 확률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어요? 우리 앞에 정규분포는 뭐와 뭐만 있다고 했어요? X와 평균만 있다고 했습니다. X와 X가. 지금 여러분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풀이 방법 따로 없어요. 어느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자. N제곱개의 평균이 4kg니까 4,000보다 큰 확률입니다. 4,000g보다. N제곱개의 평균이 아니죠. 평균이에요? 뭐예요? 합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합을 푸는 방식에 대해서 정규분포에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평균으로 만드는 겁니다. N제곱개의 합이 4,000보다 크다는 것은 N제곱개의 평균이 뭐보다 크다는 거죠? 4,000 나누기 N제곱보다 크다.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놓쳤어요? 아니요, 이해돼요.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0개의 합이 4,000보다 크다는 말은 10개의 평균이 뭐보다 크다? 400보다 크다. 한 개당 400 이상만 크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N제곱개의 합이 4,000보다 크다라고 하지 말고 N제곱개의 평균이 뭐보다 크다? 4,000 나누기 N제곱보다 클 확률. 이게 얼마다? 0.5이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되겠구나.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면 이제 풀이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정규분포기 때문에
요거 그리고 x바 찍고 여기는 얼마? 250.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25 나누기 얼마? n. 됐죠? 그런데 요거보다 큰 확률이 0.5라고 했죠? 0.5 특별한 숫자죠? 여기죠. 여기 이해됩니까? 그 말은 이놈이 얼마여야 된다? 250이어야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4000 나누기 n제곱이 250이구나. 그래서 이것만 풀면은 이해되죠? 뒤쪽은 그렇게 무조건 똑같게 나오니까 하나 주의할 게 있다. 자, 결론. 정규분포 문제는 x 문제와 x바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함정으로 뭐가 나온다? 여러 개의 합이 뭐뭐보다 큰 확률 문제가 나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개의 평균이 뭐뭐보다 큰 확률로 말을 고쳐서 풀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할 게 이걸 정리해 오는 겁니다. 이걸 정리해 오는 거. 개념을 정리하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하세요. 오늘 배운 거는 정규 분포에 x 문제와 x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와 마지막 까먹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함정 문제가 있는데 개의 합이 어떨 확률 이렇게 물으면은 얘를 어떻게 고쳐서 풀어야 된다? 개의 평균이 어떻게 될 확률 문제로 고쳐서 여기에 이 방식으로 써먹어야 된다. 이게 정리가 될 것 같겠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표본 평균이라는 문제를 푸는 게 쉽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문제 푸는 거는 표본 평균 문제다라는 것만 구분해내기만 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의구심이 들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했죠. 제가 표본 평균 이렇게 푼다 그러니까 왜요? 이런 생각하다가 문제가 딱 풀리니까 이제 왜 그런지 듣기 싫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정도로 설명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법을 알았어요. 그럼 이 자리에 어떤 숫자를 쓰는지 이 자리에 어떤 숫자를 쓰는지 알았죠. 자, 어떤 숫자를 쓰는지를 알았는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이 부분은 본래 뭐 자리죠? 평균 자리죠. 그렇죠? 이 부분은 누구 자리죠? 표준 편차 자리죠. 그런데 누구의 평균과 누구의 표준 편차겠어요? 여기가 x였으면 x의 평균, x의 표준 편차지. y였으면 y의 평균, y의 표준 편차지. 지금 얘는 누구예요? x바지. 그래서 x바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누구냐면은 평균이야. 누구의 x바의 평균 자리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자리가 누구냐면은 뭐의 자리야? x바의 표준 편차 자리야. 이해되시죠? 이 자리에 아까 뭐가 들어갔나 한번 봅시다. 이 자리에 뭘 쓰게 돼 있었죠?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을 썼죠? m을 썼죠? 이 자리에 그냥 표준 편차 썼습니까? 안 썼죠? 뭘 썼어요? 표준 편차 나누기 루트 n 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 기호의 관계를 구분해 주실 것. 자, 지금부터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 이렇게 됩니다. 모평균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모표준 편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모라는 것은 전체를 다 조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전교생의 평균을 다 조사하면 숫자가 몇 개 있겠어요? 평균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전교생의 평균이 7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수입니다. 상수. 모표준 편차도 계산하면은 뭐가 돼요? 상수입니다. 그러면 모분사는 뭐가 돼요?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것들은 변하는 숫자가 아니고 다 뭐예요? 고정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x라는 놈이 있습니다. x는 아까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 개의 평균입니까? 한 개의 값입니까? 한 개의 값이죠. 한 개의 값은 변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의 값을 가지고 이 변하는 값을 가지고 표 그려놓고 평균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다음에 분산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만들 수 있죠. 자, 이겁니다. x의 평균이고 x의 분산이고 x의 표준 편차입니다. 이거는 전체의 평균이고 전체의 분산이고 전체의 표준 편차입니다. 실제로는 개념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른데 놀랍게도 통계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개념은 다르지만 이 값이 어떻더라? 같더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개념은 다른 거지만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x바라는 게 있습니다. x바는 뭐라고요? 표본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 헷갈려요. 얘는 표본 평균이고 얘는 무평균입니다. 평균은 평균 다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오해를 벗어나야 됩니다. 평균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값이 변할 수 있느냐 변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교생의 평균을 조사하면 어떤 숫자 딱 한 가지만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표본이라는 건 뭐냐면 전교생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아까 본 것처럼 16명만 조사한다든지 4명만 조사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4명의 평균을 했을 때 전교생의 평균은 다 뽑으면 무조건 한 가지 경우밖에 없지만 4명의 평균을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4명을 뽑은 점수하고 이렇게 4명을 뽑은 점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네. 다르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는 같은 평균이라고 쓰이지만 모평균은 변하지 않는 값, 표본 평균은 어떻게 되는 값? 변할 수 있는 값입니다. 변할 수 있는 값이다 보니까 얘는 표를 그릴 수 있겠죠. x바가 1일 확률, 2일 확률, 3일 확률 다 따질 수 있겠죠. 확률 분포표를. 표를 그리고 나면 다시 평균을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상한 개념이 나옵니다. x바의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두 번 읽어야 돼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요. 그리고 그 표를 가지고 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다 다른 개념이에요. 다 다른 개념.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다르구나까지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값이 관계가 있어요. 얘하고 얘는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같은 값을 갖더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알아냈고 얘들은 같지가 않더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같지가 않더라. 그러나 관계는 있더라. 어떤 관계가 있었냐면 아까 본 겁니다. 요거 잘 봐요. 아까 우리가 x 봤을 때 이 자리에 시그마 썼어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썼어요? 시그마 나누기 루트 n 썼죠? 이 자리가 x바의 시그마입니다. 표준 편차입니다. 그놈이 뭐랑 하냐면 얘랑 같은 게 아니고 얘 나누기 루트 n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샘플 문제를 하나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요거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요게 요놈과 같은 값을 갖고 요거는 어때? 다른 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 풀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표준 편차가 0.2 그 다음에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x바가 있는데 x바의 표준 편차가 뭐보다 작다? 0.2 이하가 된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 0.4인가요? 0.4. 이런 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말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걸 표현하면 됩니다. 자, 누구의 표준 편차죠? 뭐라고 쓰면 돼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인데 누구의 표준 편차죠? x바의 표준 편차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던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얘를 뭐라고 고쳐야 돼요? 0.4를 뭘로 나누면 돼? 표본의 크기 루트 n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게 0.2보다 작아라 이렇게 되겠네. 그럼 n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너무 긴장하고 하지 말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겠어요. 표본 평균이라는 놈이 있다. 뭔지 관심 안 가져도 좋아요. 그 놈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평균을 낼 수도 있고 표본 평균을 가지고 표준 편차를 낼 수가 있다.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평균은 모평균과 같은 걸로 쓰면 되고 표준 편차일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표준 편차를 조정해서 써야 된다. 조정은 어떻게? 루트 n으로 나눠서 한다. 이 관계를 잘 정리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